2018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신한 천일염과 포스코 캠텍의 1라운드 4경기입니다. 1부는 포스코 캠텍이 저는 검토실에서 아까 제가 한태 선수를 봤는데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웬 모자? 그랬더니 이유가 있었네요. 자, 개막전 이 1라운드를 앞두고 뭔가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네, 결연한 모습이 좀 그렇습니다. 보여지는데요. 깜짝 놀랐네요. 저도 깜짝 사지명이지만 사지명 같지가 않아요. 네, 항상 느낌은 항상 삼진명 네. 이상의 느낌이거든요. 근데 포스코 캠텍 팀 자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4지명 역시 포스코 캠텍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한상훈 선수 작년에 조금 마음고생이 심했는데요. 네. 랭킹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아마 작년에 3지명이었는데 5지명으로 이제 올해 발탁이 됐는데 마음의 짐도 좀 약간 부담도 덜 할 것 같고요. 올해는 뭔가 보여주겠다라는 마음이 강할 것 같습니다. 자, 4국 속기 대국입니다. 이원영 선수와 한상훈 선수의 대국인데요. 자, 흑이 초반에 화점과 손목 두 칸 높은 굳힘을 들고 나오니까 바로 3-3을 침투해서 이 변화가 나왔고요. 걸치니까 이쪽을 3칸 높은 협공을 해서 지금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원영 선수의 기풍은 힘바둑이라는 표현이 가장 그래도 뭐 가장 좀 진부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힘을 주 무기로 하고 중반 전투에 강합니다. 그리고 접근전, 실전적인 그런 전투에 능하고요. 한상우 선수는 역대 KB리그 승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백바둑에 능한데 백으로는 이 덤을 잘 이제 활용하면서 균형을 맞추어가는 그런 유연한 바둑을 둔다면 네. 흑번에서는 역시 좀 역시 힘으로 이 피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먼저 이 싸움을 걸어가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 전투를요. 상대가 전투를 걸어왔을 때 절대 피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대국은 뭔가 좀 그런 정말 전투의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겠고요. 한상우 선수의 바둑은 좀 더 이 두터운 느낌의 좀 안정적인 이원영 선수보다는 좀 뭐랄까요. 이원영 선수가 조금 더 거칠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두어간다고 한다면 한상우 선수는 좀 참다가 이제 전투를 걸어오면 받아치는 그런 느낌이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년 한 해 정말 마음고생이 많았을 거예요. 한상우 선수는 아마 일단 이후에 최악의 슬럼프가 아니었나 싶고요. 뭐 사실 작년에는 이제 제가 신한전력팀 소속으로 네.
이제 같이 또 집이 같은 방향이다 보니까 아, 나란히 패하고 같이 집을 가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또 마음 아픈 장면이 있나요? 근데 이제 서로 연패를 하는 아, 그 과정에서 네. 한상우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아,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하세요? 라고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무슨 대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 입장인데 그래서 네 그런 기억이 지금 있네요. 아, 굉장히 유프네요. 자, 신한천일염이 올해 이제 전력 보강이 됐기 때문에 네, 작년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때 참 연패했을 때가 참 기억에 좀 남네요. 네, 분명히 골인 직전까지 갔던 바둑도 맞아요. 많았었는데, 네. 안 풀릴 때는 정말 네. 뭐 평소 같으면 쉽게 골인할 수 있는, 쉽게 마무리할 수 있는데 또 수가 안 보이고 바로 앞에서 골인 지점에서 헛발질이 나오고 네. 이게 뭐 어떻게 계- 할 수가 없는. 계속 또 지는 길로 찾아가게 네,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한상우 선수도 군제대를 하고 얼마 또 안 되었을 때 또 리그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좀 감각도 많이 좀 떨어졌다고 좀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혹독한 좀 마음 고생을 하고 그래도 시즌이 끝나고 나서 몇 개월 동안 좀 마음도 추스리고 좀 더 좀 재정비를 했겠죠. 올해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분명히 작년에 보여줬던 자신의 모습이 당연히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당연히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니다. 이걸 알리고 싶을 거예요. 좀 오늘 바둑은 아주 독특한 형태가 많이 나오네요. 네. 뭐 바둑판 우변 쪽에는 뭐 크게 별다를 건 없지만 여기서 이렇게 양걸침을 한 상황에서 이런 모양도 독특하고 지금 부처관수도 아주 눈에 띕니다. 걸쳐관수에 대해서 받질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당연히 받는 수를 먼저 생각을 했을 텐데 받으면서 상변도 자연스레 견제를 하게도 되는데요. 네, 지금은 이 수가 아닌 좌 쪽에 힘을 싣는 수를 뒀거든요. 잘 떠오르는 수는 아닙니다. 우선 흙이 가장 쉽게 둔다면은 여기를 잇고 나서 지금은 양걸침의 자세가 흙으로서는 아주 좋거든요. 네. 상변 쪽 발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영 선수는 좌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마 이쪽 33 이곳을 소홀히 하면 이쪽 33 침투하는 것이 좀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33 침투하고 넘게 되면은 이 돌이 없을 때 흙이 실리를 차지하면서 네. 네, 좌쪽을 다 도려내게 되니까 또는 여기를 이제 치받고 나서 움직인다든지 여러 가지 맛이 나쁜 것이 싫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정리를 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가장 쉽게 둔 다음에 잇고 나서 큰 곳으로 향하면 무난하기도 하고 이렇게 두는 것이 가장 알기 쉽게 판을 짜나가는 방법이기도 하겠습니다. 저라면 그냥 쉽게 이렇게 둘 것 같고요. 또는 이어두고 바로 이쪽을 움직이는 것도 크고요. 이 장면에서 고민을 하는 것은 뭔가 가장 쉽게 이으면은 뭐 제일 무난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런 수를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를 붙이는 수. 막으면 치받아서 뭔가 변화를 구하는 수. 그러나 네, 가장 쉬운 길을 선택을 네. 하네요. 여기서도 두 갈래 선택이 있겠죠. 여기를 달리는 것도 엄청나게 크고요. 네. 실리로도 크고 흙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쪽을 또 둬야 백세력이 좀 무력해지기도 하는데요. 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큰 자리 이것도 아주 큽니다. 두 곳 모두 아주 매력적이네요. 네. 한상훈 선수는 줄기에 들어갔고요. 한상훈 선수는 좀 장고 바둑에 잘 네.
어울리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 바둑의 한상우 선수의 바둑 자체가 좀 호흡이 긴 바둑이에요. 네. 그러니까 속기로 다다닥 순발력을 겨루는 이런 것보다는 좀 호흡이 긴 바둑에서 또 시간이 길면 길수록 뭔가 좀 느낌이 있는 그런 바둑인데 네. 일단 첫 번째 라운드에선 속기 대국으로 출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건너붙이는 수. 이 수는 그냥 받는 것은 흙이 살자고 했을 때 나중에 또 밀고 들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나중에 다시 한번 여기 밀고 들어가는 수가 사활에 도움도 되고 집으로도 크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귀는 확실히 지키겠다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누워서 타이트하게 가겠다는 뜻이네요. 네. 흙이 사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은 모양을 정비를 했고 여기 흙을 살려주더라도 다시금 큰 자리인 좌상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건너붙이는 수도 이런 형태에선 잘 좀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네. 백돌이 튼튼했기 때문에 네.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쪽에 백돌이 있기 때문에 네. 흙이 치받지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상당히 유력한 수법입니다. 6, 7, 8. 이원영 선수는 뭐 계속 소개를 드리지만 그러니까 힘과 힘이 부딪히는 그리고 실전적인 전투가 됐을 때 가장 강한 본인의 실력, 본인의 장점을 발휘를 하는 선수고요. 네. 그래서 이원영 선수도 왠지 좀 흑번에 좀 어울리는 네. 그런 선수인데요. 맞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KB리그 여섯. 흑과 백 승률도 지금 나와 있는 통계를 보니까 흑번으로는 60% 정도 승률, 백번으로는 45% 정도 승률을 거두고 있네요. 한상우 선수도 역시 뭐 100번 승률이 흑번 승률보다 한 10% 이상 높습니다. 네. 자, 선수가 중요한데요. 밀어 올리면은 아마 이제 젖혀가는 것은 흙도 젖혀 이은 다음에 손을 빼더라도 이 돌이 잘 잡히지 않거든요. 여덟. 그렇기 때문에 밀었을 때는 아마 늘었을 겁니다. 늘고 흙이 젖혀 이을 때 지금은 역시 가장 중요한 곳이 좌상기 이곳이죠. 날일자로 받거나 날일자로 양걸침하는 곳. 네. 그래서 서로 선수를 뽑으려고 할 것이고요. 지금 젖혔을 때 백은 뭐 받아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위쪽으로 누르고 손을 빼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두고 이쪽으로. 취되었든 백이 선수를 뽑기는 되겠네요. 네. 제가 봤을 때 이원영 선수가 가장 이제 본인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바둑은 집이 많고 뭔가 상대가 공격해 왔을 때 버티는 흐름이 돼서 버티기에 성공을 하면 이제 이기는 바둑이 됐을 때 가장 잘 둡니다. 저와도 여러 판 두어 보았고 제가 이제 실전에서도 많이 겪어봤고 네. 또 다른 바둑을 봐도 집이 많은 상황에서 상대의 뭐 공세라든지 이런 것을 힘으로 버텨냈을 때 승률이 가장 높거든요. 네. 한상우 선수의 바둑이 그런데 이제 상대를 이렇게 몰아치거나 공격하는 바둑은 아니고 계속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바둑인데 이런 바둑과는 또 자, 상성이 어떨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게다가 또 서로 잘 두는 네, 흑과 골이 백이 아니라 흑과 백이 이제 30초. 바뀌어서 네. 두어지고 있는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위로 미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네.
바깥쪽으로 막는 게 이제 젖혔으니까 막는 게 일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면 약점이 남죠. 네. 이곳에 돌이 있기 때문에 당장 끊는 약점이 남고 백이 지켰을 때는 이 돌이 없는 상황에서는 흑이 손을 빼더라도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포석의 가장 큰 자리인 이곳을 뺏기는 순간 포석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면에 이제 한상우 선수의 바둑에서 가장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흐름은 두텁게 판을 짜놓고 그 두터움을 한 번에 힘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균형을 맞춰가되 그 두터움을 조금씩 중반에서 종반 이렇게 갈수록 조금씩 득을 보면서 네. 이렇게 뭐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거나 압박하거나 이런 바둑은 아니고요. 그렇게 그런 두터움을 중후반에 발휘하는 스타일이죠. 네. 특히 10번보다는 역시 100번의 그 덤을 이용해서 균형을 맞춰가면서 상대를 압박하는, 은은히 압박하는 그런 것에 강점이 있고 한상우 선수의 100번은 신인 시절부터 유명했죠. 그 프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바둑을 둘 때 이제 기억에 남는 시합들이 몇 판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중에 늘 한상우 선수랑 뒀던 바둑이 좀 아, 떠오르는데 그렇습니까? 네. 제 기억상 한 2008년도, 9년도 네.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한 200수의 바둑이 끝났다면 한 190수 정도까지는 좋았어요. 아, 네. 그런데 이제 계속 불리한 바둑을 이렇게 따라오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못 견디고 네. 제 풀에 스스로 이렇게 무너졌던 네. 기억이 나는데 많이 아쉬우셨군요. 네. 그 대목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이제 그 판을 겪고 나서 아 바둑 한 판을 이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구나 라는 걸 그때 이제 한상우 선수가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바둑 한 판 이기는 게 어렵다는 걸 요즘에 많이 깨닫고 아. 있는데. 자, 백이 손을 빼기 전에 뭔가를 계속 30초. 좀 하나, 응수타진을 하고 있는 네. 모습이에요. 여기를 받아두는 게 가장 보통인데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치받고 일곱, 한 칸 뛰어서 여덟, 당장 뭐 사활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에 막는 수를 선수로 하겠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교환을 해두자는 뜻이고 이제는 급한 곳은 받아두는 것이 가장 보통이고 가장 급한 네. 곳이죠.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기사들이 양걸침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초반에도 화점 걸쳤을 때 한 3, 4년 전까지만 하면 화점에 걸쳐가면 거의 열에 한 7, 8은 바로 받는 수, 거의 일감으로 받는 수를 먼저 떠올렸다면 최근에는 상대가 양걸침을 해오더라도 충분히 모양을 정리하고 두어 나갈 수 있다라고 많이들 이제 인식을 하면서 네. 걸쳐왔을 때도 다른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걸친 수에 대해서 이제 계속 손을 빼고 있고, 네, 여기까지만 해놓고 봤네요. 지금은 백이 한 번 더 손을 빼게 되면 이것은 초반의 양걸침과는 다르게 흙이 양쪽에 모양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평소보다도 오히려 더 위력적입니다. 네. 자, 다음은 어디 쪽으로 풀어갈까요? 둘, 여기 막아두는 게 가장 보이고요. 넷, 여기를 다섯, 정리를 하지 않으면 반대로 백이 이곳을 단수치고 여덟, 두는 순간 아홉. 그쪽인가요? 백이 두는 것도 상당히 좋거든요. 네. 이곳은 뭐 젖히고 백이 있고 뭐 밀어두는 정도까지 하고
이제 우상 쪽을 백이 갈 텐데요. 흑의 입장에서는 뭐 한쪽을 차지하고 한쪽을 내주면 그 다음에 상변을 먼저 가기 때문에 불만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양쪽의 크기는 비슷해 보입니다. 지금 붙여서 젖혀간 것과 네. 우변을 우상 쪽을 먼저 두는 것은 비슷해 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반대로 흑이 밀어가는 자세도 워낙 좋기 때문에 백도 하나 밀어두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젖혀서 받는 것, 늘어서 받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늘게 되면 다음에 또 뭐 밀어오거나 날짜가 싫다. 그렇다면 젖혀서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지금은 그냥 늘어서 받는 게 가장 무난하겠네요. 여덟, 아홉. 이렇게 되면 백이 선수를 잡고 우상 쪽을 이쪽을 단수쳐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끊어서 그냥 그쪽으로 상변이 크다고 봤네요. 상변 쪽에 다가간 자리도 참 다시 한번 좀 보게 되는 자리인데요. 네, 딱 이 정도만 가서 지금은 축이 백이 유리하기 때문에요. 보통은 이렇게 정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고 젖히는 수를 많이 네. 두는데 이런 그림이 나오면 흑이 벌릴 곳도 백이 먼저 차지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축은 넷, 백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 석점이 좀 많이 시달릴 것이다. 백이 여기 온 이유가 그것이고요. 네. 4번 남았습니다. 흑을 정말 적당히 압박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줍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2단 젖혀서 두는 것은 우선은 부분적으로 먼저 손해를 보고 정리를 하는 것이기 네. 때문에 좀 내키진 않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장 무난하고 가장 좀 안전한 수를 선택을 했는데 네. 이렇게 되면 100은 불만이 없죠. 느는 수가 나쁜 수는 아닐지언정 흑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두고 싶은 수는 아니잖아요. 느는 수를 사람들이 잘 안 두는 이유도 약간 느슨한 느낌이 네.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느는 수를 그냥 초반에도 이 상대가 3-3에 들어오면 이렇게 다 받아주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창호 구단도 어제 바둑도 그랬지만 항상 상대가 들어오면 다 받아줍니다. 이게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사들도 있고 네. 하나,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사들은 다섯, 조금이라도 느슨한 느낌이 있어서 잘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우변이 아직 완벽히 막힌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상변이 큰 형태가 되지도 않고요. 네, 이렇게 보면 흑돌은 6개가 놓여 있고 백은 5개죠. 네. 흑이 하나 많습니다. 그런데 집은 백이 차지하고 있고 이곳에 흑이 발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백이 두 점을 이렇게 한 칸을 뛰면서 발전 가능성을 막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능수는 좀 느슨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어요. 네. 30초. 그리고 저로점이었습니다. 백이 마지막에 상변으로 한 칸을 뛰면서 다섯, 백 모양도 좀 키웠고요. 일곱, 흑 모양도 견제를 했습니다. 아홉. 뭐 그렇지만 이런 것이 한상우 선수의 캐릭터고 바둑입니다. 좀 느슨해 보이지만 호흡이 긴 수, 또 안전하고 두터운 수를 선택하고 좀 급박한 전투가 일어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다만 상대가 좀 무리스럽다라는 이 작전을 펼치거나 행마를 하면 전혀 물러서지 않죠. 자, 지금은
어깨를 짚어서 30초. 더 커지기 전에 좀 삭감을 해두자는 이야기죠. 셋, 백이 뭐 미는 수 또 이런 곳에 더 먼저 오게 되면 상백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포스코 캠텍이 신한천일염에게 2승을 먼저 거둔 가운데 4국과 5국 속기 대국 그리고 장고 대국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제가 반발을 했습니다. 네. 뭐 이어주면 가장 무난하고 둘, 셋, 들여다보는 데 있지 않은 바보 없다라는 격언을 한상우 선수는 잊지 않았고 이현영 선수는 이었습니다. 지금 한상우 선수는 잊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가령 이쪽을 붙여서 반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두터워지면 백이 쉬어가는 수가 강력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런 곳을 흙이 두더라도 당장은 여기서 행마가 좀 더 편해질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백이 듣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상변 두 점은 조금 더 위험에 처할 수가 있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자, 백이 들여다본 곳에 반발은 할 수 있었지만 상변의 백도 튼튼해졌습니다. 네. 붙였을 때 이렇게까지 씌어갔을 때 이 들여다본 수, 바깥쪽으로 활용한 수는 분명히 악수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러고 다시 있기에는 들여다본 것이 좀 아쉽고요. 쑥스럽죠. 네, 지금은 뭐 기세로라도 붙여 나오는데 네. 야, 여기가 문제예요. 이 교환이 없었더라면 반대로 안쪽에서 들여다보고 이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붙여 나온다든지 행마가 어렵지 않은데 네. 지금은 악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벽이 되어 버렸고 반대쪽으로 출구를 모색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좀 답답합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미세하긴 하지만 아홉. 일단 씌워진 상태에서 AI의 승률도 금방 백 쪽으로 조금 기울었고요. 네, 지금 이 한 수의 한 7점 정도가 53에서 60이 됐네요, 백이. 네. 지금 가장 쉽게 늘고 이곳을 이쪽이나 이쪽을 한 칸 뛰어도 우선은 답답해요. 젖히는 것은 이어서 백이 버틸 수가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또는 그냥 뛰더라도 다섯, 그냥 중앙 쪽으로 뛰더라도 뭔가 흙이 좀 답답하고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젖히는 것은 끊는 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흙 쪽에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네. 장면입니다. 사실 상대가 이런 곳을 들여다보면 이제 왠지 그냥 있기는 싫은 게 심리거든요. 네. 셋, 반발하고 싶고 좀 더 효과적인 행마를 하고 싶고 여섯, 평소라면은 이렇게 반발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이쪽을 좀 고려를 했어야 돼요. 네. 한상훈 선수가.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치받아서 지켰습니다. 역시 있는 것은 이쪽을 백이 뛰었을 때 흑의 행마가 또는 흑의 사활 자체가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네, 치받는 수도 우선 모양도 두점머리 스스로 맞는 격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실전적인 행마고 지금에 와서는 뭔가 평소에 하던 행마와는 다른 이 행마를 모색을 해야 되겠지만 30초. 흐름 자체는 이렇게 쫓길 돌이 아닌 돌인데 지금은 넷, 스스로 여기서 반발을 하는 바람에 이쪽에서 조금 더 무거운 행마들을 하고 있어요. 아홉. 우측으로 받아두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좌측을 틀어 막았고요. 여기가 벽이기 때문에요. 벽을 활용하려면 상대를 벽에 가깝게 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벽에 흙이 와서 부딪히는 꼴 아니겠습니까? 흙의 행마가 점점 이상해지죠. 그쪽으로 흙이 나오게끔 만드는 게 좋겠네요. 네. 게다가 점점 그 우측에 있는 둘, 흙돌도 셋, 좀 신경이 쓰이는데요. 다섯, 그렇죠. 여기가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방금 보여드렸 그림에서 여기 호구치기도 참 싫고요. 네. 여기를 두기도 참 싫고 이때 이렇게 젖혀서 행마를 하게 되면 흙이 아주 괴롭습니다. 여기를 막히기도 싫고 그렇다고 이쪽을 나오면 전체가 이거는 뭐 답답해서 당장 뭐 잡혔겠네요. 이렇게 이런 그림이 나오면 한상훈 선수가 우선은 이 한 번의 반발이 지금은 작전상의 실패로 이어지고 있고요. 30초. 하나, 둘, 셋, 행마 한 수 한 수 자체가 어렵습니다.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 당장 행마가 보이지 않으면 이곳부터 행마를 뭔가 모색해야 되는데 역시 지금은 좀 비상수단의 느낌이 나죠. 자연스러운 행마는 언제부터 흙이 이 시움 당할 순간부터 자연스러운 행마가 나오지 않고 계속 네. 뭔가 어쩔 수 없으니까 비상 행마를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요. 30초. 하나, 둘, 셋. 흙이 행마가 역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요. 끊더라도 베개 쉽게 잡아주면 이쪽으로 탈출을 하더라도 안쪽이 끊기고 네. 지금은 안쪽에서 한상우 선수는 이곳을 어딘가를 백이 받으면 막는 수를 선수로 하겠다는 아. 뜻이고요. 여기 젖히는 수를 봐서 네. 백이 받으면 그때 이렇게가 아닌 좀 더 나은 행마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한상우 선수의 계산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지금은 이렇게라도 물고 늘어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당장 이 돌이 살아야 되니까요. 네. 이미 무거워졌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돌은 아닙니다. 살려 나와야 되고 살려 나오더라도 이런 행마는 정말 하기가 싫고요. 역시 상대의 벽에 부딪히는 네. 스스로 가서 부딪히는 행마는 하기가 싫고 막는 수를 선수로 하고 밀어서 나올 수가 있으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역시 끊겼을 때 좀 문제가 되겠고요. 우선 흙이 한 수 한 수 우선 상면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흙이 무거운 행마, 자연스럽지 못한 행마를 하게 되겠지만 잡히는 것만 피하고 후위를 도모하자 이것이 한상우 선수가 취할 수밖에 없는 작전입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일단은 상변을 잘 틀어 막았고요. 흙이
흑이 상변 백세점을 공격하는 형태가 된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벽에 가까운 좀 느낌이 드네요. 이 석점이 둘, 넷, 뭐 바꿔치기가 나온다든지 하더라도 이쪽이 훨씬 크기 때문에 네. 흑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아홉, 그래도 밀고 나왔습니다. 끊으면 잡히기는 하겠지만 이렇게라도 바꿔치기를 하는 것은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돌의 개수는 이쪽이 7개, 여기는 3개지만 이것은 흑도 깔끔해졌죠? 네. 막아가는 자세가 또 괜찮은데요. 네, 또 알터니가 빠진 느낌이죠. 왠지 좀 거추장스러웠던 돌들이 그냥 버리니까 오히려 홀가분한 느낌이 드는데 백도 이제 당장 끊지는 않겠고요. 30초. 우측에서부터 좀 전단을 구해갈까요? 네, 뭐 쉽게 한 칸을 뛰어나온다든지 해서 일곱, 여덟, 아홉, 뭐 여기 막아가는 수, 그 다음에 끊어가는 수를 또 노릴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일단 초반은 흑이 조금 괴로운 출발입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사이에 교묘하게 그래도 여기 득을 볼 수 있는 곳은 득을 보네요. 이렇게 받으라라는 뜻이죠. 그러면 형태상으로도 그렇고 좌변도 깔끔해졌기 때문에 이득이라는 뜻입니다. 백이 반발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를 막고 싶어요, 사실. 네. 막아서 다 포위를 하고 싶은데 이쪽 젖히는 수가 남아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은 수가 나진 않는 자리인데요. 네, 막게 되면 30초. 이렇게 두어서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다음에 셋, 끊는 것은 이쪽으로 끊어서 백이 자충이기 때문에요. 일곱. 그래도 치받아서. 치받아서 받네요. 치받아서 받는 게 근데 정수인지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받았으면 완벽하게 연결이죠. 네. 물론 눈뜨고 그냥 꼬부렸을 때 당한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기세로 받은 것 같은데 이것은 나중에 흑돌이 이쪽에 쌓이게 되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원영 선수는 기세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다음에 뛰는 수도 거의 선수로 듣고 있고 셋, 이 돌이 끊겨서 문제가 될 상황은 아예 만들지를 않겠다라는 네. 뜻입니다. 여덟, 아홉. 자, 이제 다시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백도 한 칸 뛴 수를 이용해서 무언가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30초. 것을 하나, 찾아볼 것 같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를 늘게 해서 백이 있는 곳에 돌이 오면 그 다음에 끊게 되면 이것은 백이 이쪽도 잡고 이 돌도 살리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면 아까는 여기 흑이 호구 치면서 아주 모양 좋게 정리가 된다면 지금은 흑이 30초. 약점을 지켜야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 중앙 쪽 탈출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다면 백이 연결했을 때 흑도 좀 어떤 연결 수단이 필요할까요? 연결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쪽 돌을 우선은 보강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흑의 형태 자체가 이렇게 되면 바둑은 길어지겠지만 상변에서의 포인트는 백이 올린 채 이제 중반으로 향해 가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도 좀 상변집을 좀 많이 깼다 이렇게 좀 우길 수는 없을까요? 상변 집은 깼는데 이 돌들이
양쪽으로 지금 미생이에요. 네. 지금은 이제 집으로는 흙이 좀 했는데 흙은 처리해야 될 돌이 2개고 백은 하나입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교묘한 또 응스타진을 하네요. 이을래 막을래 물어보는 거거든요. 잊게 되면 나중에 끊었을 때 흙이 백이 손을 빼면 사활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치중하고 젖혀서 사활이 문제가 될 수가 네. 있고요. 막게 되면 이것은 끊었을 때 사활은 괜찮지만 흙의 안형이 달라지죠. 셋, 한 집을 선수로 만들 수가 있네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었어요. 조금 더 좀 빡빡하게 두겠다 이런 느낌이 좀 느껴지는데요. 이원영 선수는 계속해서 이도를 쉽게 놓아주지 않겠다. 네. 이런 지금 이야기거든요. 이었다는 뜻은 안형을 허락하지 않겠다. 다만 흙이 여기를 끊어갔을 때는 백도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수 모두 좀 이돌에 대한 포기는 없다.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30초. 나중에 근데 역습을 당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한상우 선수도 중간중간 어떤 여지를 계속 남겨두네요. 네. 지금 수순이 좋거든요. 여기를 치받아 두고 이렇게 지키니까 다음에 끊는 수가 절대 선수가 됐고 네. 또는 여기를 젖혀갔을 때도 백이 막기가 까다로워져요. 이것은 치중하고 끊는 수가 당장 남아서 뭔가 흙이 응수타진 2개가 좋았습니다. 여기를 꼬부려서 응수타진을 한 것이 우선은 괜찮았고 네. 백이 강하게 받음으로써 약점이 생기니까 2번째 제2의 응수타진을 통해서 하나, 또 한 번 상대가 강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지켜둡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선 이돌이 여덟, 강하게 아홉. 백이 이돌을 강하게 몰아치지 못한다면 두번 남았습니다. 흙이 역습을 노릴 수가 있는 빈틈이 생겼어요. 네. 한상우 선수가 이 2번의 응수타진을 통해서 뭔가 좀 괴로웠던 흐름에서 그래도 숨을 돌렸고요. 백은 이제 이돌에 대한 공격보다는 이쪽에서 행마를 찾아 나가야 되겠는데 네. 근데 여기가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겠어요. 끊는 수가 언제든지 선수거든요. 하나, 스코어로만 본다면 역시 거의 6대4 정도의 다섯, 좀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한상우 선수는 아까보다는 여덟, 아홉. 지금 심리적으로 좀 풀렸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을 게 분명하고요. 이원영 선수 지금 초읽기를 쓰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네. 흐름이 아까는 분명히 내가 계속 몰아치는 느낌이었는데 뭔가 좀 심상치 않네.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네. 보통 어떻게 살릴까 이런 생각만 하는데 그런 곳에서 이게 또 틈을 찾아내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그래도 백이 기분 좋은 곳은 우변입니다. 네. 이은수는 상대의 공배 연결을 강요하기 때문에 네. 우선은 기분 좋은 교환이고요. 이런 정도까지 띄워두면 가장 무난한 흐름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되면 좀 더 호흡이 길어지는 바둑이 되겠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를 일곱, 저- 여덟. 치는 수를 흙이 둘지 안 둘지 뭐 조금 후에요. 여기를 젖혀서 백을 있는 것을 강요하게 바로 두네요. 여기를 둬서 있는 것을 강요하게 하면 다음 한 수를 흙이 살 수가 있거든요. 네. 부분적으로. 다만 끊어서 약간이라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없애는 것이 조금 네. 아쉽지만 역시나 그 자리 당하기 싫었나 봅니다. 이원영 선수는 지금 이 수는 부분적으로도 이돌의 안정과 흙돌의 안형을 뺏는 것, 네. 뭐 집으로도 크고요. 상당히 좁은 곳이지만 요처입니다.
지금 대세점이 많아 보이고 뭔가 넓어 보이지 않습니까? 둘 곳이 많아 보이지만 이곳은 쌍방간의 요처이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아주 좋은 곳입니다. 아홉, 안영의 급소가 되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이제 흙은 얼추 돌과 돌이 좀 동행하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이 돌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네. 아직은 흙이 좀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합니다. 네. 이 돌이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과 좌변 또는 우변 쪽과 손을 잡거나 또는 뭐 부분적으로 삶을 셋, 사는 형태를 갖추거나 해야 되는데 여섯, 사는 형태를 취하는 것보다는 어느 한쪽으로 이제 진출을 해서 이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갈 길이 멀고요. 네. 백과 동행하고 여기 약점을 노리면서 행마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침착하게 입구자로 행마를 했습니다. 바둑은 계속 뭐 백이 좀 편한 느낌이 드는 것이 역시 백은 이 돌 하나 게다가 뭐 찌르거나 하면 아직 완승은 아니지만 안영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추어 있고요. 네. 백은 흑은 이 큰 이 대마도 살려야 되지만 여기도 좀 신경이 쓰이죠. 역시 신경 써야 될 돌은 흑돌이 더 많네요. 네. 여기 약점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런 곳이 선수라고 30초. 본다면 하나, 둘, 거의 셋, 아래쪽 연결과 이것이 맛보기라고 네. 봐야 되기 때문에 일곱, 당장은 백은 염려는 없습니다. 아홉. 역시 상변의 이원영 선수가 2선으로 늘어둔 수가 참 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수가 사실 30초. 둘 곳도 하나, 많은데 2선에 둔 수잖아요. 네. 네, 넷, 다섯, 지금은 이런 2선 좁은 곳도 일곱, 여덟. 쌍방간의 두텀, 쌍방간의 근거를 결정하는 한 수였기 때문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자, 이제 서로 간의 중앙전인데요. 흑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한 칸씩만 뛰고 있어서는 뭔가 재미가 없고요. 네. 조금이라도 강한 수를 또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작전을 들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풀어나가기가 좀 어려운 네, 바둑 같아요. 맞아요. 여덟, 아홉. 어, 지금 은은히 여기를 지켜라라고 네.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켜주면 이 돌이 그래도 좌변 쪽 연결에 도움이 되고 있고요. 흙이 풀어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사실 뭐 흙이나 백이나 중앙 쪽을 두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흙은 양쪽을 돌봐야 되고 또 서로 이 정리가 된다고 해서 흙이 집이 많은가라고 본다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네. 자, 지금 백이 두어간 자리도 급소 자리인데요. 네, 온통 찝혀서 끊기는 자리가 좀 눈에 띄어요. 그렇네요. 여기를 찝고 찝히면 당장 끊기게 되죠. 네.
한상우 선수의 이수는 내심 여기를 이어줬으면 하고 바랬을 텐데 이원영 선수는 애초에 여기를 30초. 이렇게 받지 않은 것부터가 여기를 이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여기를 공배로 연결하는 것은 아예 일곱, 이원영 선수의 머릿속엔 없어요. 지금 연결보다도 이 흑도를 공격하면서 이 그렇죠. 도를 좀 풀어 나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아주 적절한 반발을 한 것 같아요. 이수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고 흙의 형태가 아직도 얇거든요. 네.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기도 아프고 아, 그다음에 당장 붙여 나오더라도 일단 흙이 연결한 자세가 좀 어려운데요. 네, 지금 또 뭐 이렇게 둔다면 받아주어서 아직도 한 수의 연결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백이 이런 거 놓으면 역시 우상귀 쪽도 네. 시달리게 되겠고요. 우변에도 자체로도 악영향을 좀 미치고요. 네, 넷, 다섯, 이게 연결이 어렵습니다. 여덟, 아홉.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스코어도 뭐 하락하고 있고 내용적으로도 계속 인내를 할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지금은 뭔가 뚜렷한 길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인내를 하고 우선 이 대마를 안전하게 지켜두는 것, 안전하게 살려두는 것이 우선은 급선무 같아요. 네. 참 괴로운 게 지금 이 흑도를 살리는 수만 지금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일단 한 칸으로 연결하는 자세는 갖췄는데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수는 찝찝하게 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언제든지 남아 있는데 역시 한상우 선수도 약점을 노출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끊어오는 대로 흐름을 타서 나가겠다라는 네. 겁니다. 이원영 선수도 여기를 바로 끊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뭔가 뿌리째 차단을 한다든지 이쪽부터 마지막. 이런 식으로 뿌리째 차단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노릴 겁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로 뭐 그 수까지는 둘 수 있겠고 다음이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여기를 끊어가는 것은 흙이 바람일 수도 있거든요. 흙이 바라는 바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어서 자연스럽게 진출이 네. 되니까 이쪽은 피해를 입겠지만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이 큰 전체 흙대만은 탈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원영 선수가 초일기가 조금 더 남아 있었더라면 여기서 좀 보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초일기인 걸 확인하고 들여다봤는데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덟. 다음 한 수는 어. 끊어요. 뭐 이거는 흙이 한상우 선수가 한 칸을 뛰었을 때 구상했던 그림대로 네. 가겠습니다. 당연히 백이 나와 끝낸 수는 환영이다라는 생각으로 뛰었을 테니까요. 나와 끝낸 수가 두려웠으면 여기를 둘 리가 없겠죠.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쪽으로 끊습니까? 이쪽으로 끊는 것은 상대가 자연스럽게 탈출하는 행마가 나오니까 여기를 끊고 흙이 호구를 치거나 하면 다시 전체를 쫓는다든지 아니면 늘어두는 것도 있겠네요. 늘어둬서 형태를 갖추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형세나 여러 가지 이제 백이 편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게
바둑의 골격 자체가 바둑의 내용 자체가 이원영 선수가 선호하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전적인 이제 돌과 돌이 서로 얽혀 있는 상태에서의 행마들, 전투들 이런 것은 한상우 선수가 바라는 흐름은 아닙니다. 한상우 선수는 역시 좀 두텁게 두면서 균형을 맞추어가고 호흡이 긴 바둑을 선호하는데 지금처럼 서로 대마가 걸려 있고 30초. 하나, 또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이런 것은 이원영 선수가 훨씬 선호하고 다섯, 훨씬 능기로 하는 그런 진행이죠. 여덟, 아홉. 아마 저라면 여기를 나와 끊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쪽을 아예 뿌리째 끊어서 행마를 좀 더 어렵게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좌상귀를 마지막. 연결하는 수는 두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네, 그렇죠. 간접적인 연결을 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아홉. 자, 그래도 여전히 흙은 괴롭습니다. 그래도 뭐 잡힐 둘은 아니고 젖히는 수가 또 어느 정도 백의 모양을 약간은 괴롭히고 있어요. 네. 어떻게 받을 것인지 물어봤을 때 백이 이렇게 받아주는 것은 돌려치면서 흙의 모양이 좋아지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받는 게 모양으로는 네 좋지만 지금은 느는 수가 선수죠. 여기 어딘가를 지켰을 때 네. 당장 째는 수가 남았기 때문에 흙이 이 정도면 그래도 피해를 크게 입지 않고 이 전체 대만을 살리는 흐름이 됐고요. 두점머리가 젖혀지고 나니까 하변 백돌이 좀 약해졌네요. 네. 30초. 하나, 둘, 셋. 예를 들면 늘어두고 이런 식으로 지키더라도 다음에 당장 입구자로 아홉. 네, 차단하는 수가 남아서 이것은 백도 부담이죠. 지켜야 되죠.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역시 나와 끊을 수가 저는 계속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네. 이 두 점은 언제든지 지금도 손에 넣을 수 있지만 잡을 수 있지만 두 점을 잡는 것은 집으로도 그렇게 크지 않고 전체 대마가 사실 하나, 흙이 좀 순조롭게 둘, 셋. 이제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쉽게 보내줄 생각이 없네요. 이원영 선수는 여기 본인의 약점은 있지만 이 약점보다는 지금 우하기와 전체 대만을 엮어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겠다라는 뜻이네요. 네. 쉽게 이 큰 대마를 집에 보내줄 생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대마를 공격하면서 다른 쪽에서 이득을 보면서 네. 판을 정리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귀 쪽을 받아주기에는 좀 부담이 됐을까요? 네, 이쪽을 받는 것은 늘고 한 칸을 뛰면 전체가 사활이 걸리게 되겠죠. 네. 지금은 여기를 두는 것은 귀 쪽은 이렇게 뚫려서 피해가 크겠지만 역시 이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변도 꽤 끊으면 크네요. 네, 하변이 크게 들어가니까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 마지막. 하나, 백도 선택의 시간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이거는 부분적으로는 자충이 될 수도 있고 악수가 될 수도 네. 있는데 자, 어떤 작전을 그려두고 있을까요? 이원영 선수. 다음 수가 뭐죠? 다음 수가 궁금해요.
해지는 게 여기를 나갈 거였으면 찌르는 수는 악수고. 굳이 해줄 필요가 없었고요. 네. 어떤 작전을 그리고 있을까요? 아니 어떤 작전을 펼치더라도 이 돌은 우선 자충, 흙이 나와 끊었을 때도 자충이 되는 형태고 이런 곳을 붙인다 뜻일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냥 두었으면 이 수는 우선은 뭐 조금이라도 악수입니다. 혹시 뭐 반대로 건너붙이는 수를 선택을 할 수도 있는 네. 것이고. 자, 이렇게 된다면 흑도 하변 쪽 잡으러 가야겠는데요. 지금은 이쪽으로 손을 돌릴 수밖에 없고요. 네. 백은 우변 쪽을 차지하는 이 흐름이 되겠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버티네요. 여기를 늘고 잡는 것도 엄청나게 큰데 이쪽을 당하고 후수로 살고 또 백이 먼저 끝내기를 차지하면서 종반에 접어드는 것은 부담스럽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 끼우는 수를 보면서 지금 버티는 거예요. 아. 이렇게라도 받아주면 그 자체가 또 이득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뭐 여기까지 늘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교환을 시키고 아. 늘면 이건 흙이 다 했죠. 네. 동무대죠 이렇게 마지막. 된다면. 하나, 둘, 한상우 선수 역시 셋, 넷, 즐기달까요? 다섯, 네, 여섯, 일곱, 여덟. 좋지 않은 흐름에서도 상대에게 여간에서는 결정타를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흙도 얇은 곳이기 때문에 좀 순순히 받아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저는 이원혁 선수의 생각이 약간 이해가 지금 됐습니다. 여기를 나와서 끄는 게 네. 아까 제가 뭐 이쪽을 둘, 통째로 끊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이원혁 선수는 다섯, 이수를 계속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여덟. 아예 침투를. 네, 노리는 여기가 두터워지고 여기가 문제가 거. 없으면 네. 너무 매력적인 수가 남아있네요. 아, 아니, 이걸 본 것 같아요.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를 단단하게 해두어서 나중에 가겠다. 흙집이 전부 네, 사라지는데요. 백집이 돼버리죠. 네. 그러니까 이 수들이 이해가 되네요. 지금 이쪽이 없이는 이 두 점 잡기 위해서 흙을 뒤에서 밀어준 느낌이거든요, 네. 행마들이. 근데 마지막. 이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한상훈 선수는 우변까지 한껏 버텨갔습니다. 자, 이제 곧 후반전에 돌입하겠습니다. 포스코 캠텍과 신한 천이렴의 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